뉴저지 쪽에 숙소를 구하시면 좀 저렴하게 숙소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보통 이제 맨하탄을 들어가려면은 차로 못 들어가니까, 뭐 아니면은 제가 만약 여행을 오신다고 하시면은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일단은 맨하탄에 한 며칠 일정을 잡아놓고 거기서는 대중교통이 정말 잘 돼 있어요. 그 지하철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고 잘 돼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며칠을 이용하고, 뭐 며칠은 뉴저지 쪽에서 생활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여기 주변에 이제 그 아울렛이라든지 그런 게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를 렌트를 해가지고 이제 좀 뉴욕 주변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뭐 워싱턴 DC도 갔고 보스턴도 한번 가보고, 네. 그리고 또 뉴욕을 관광으로 오면 또 좋은 점이 뭐냐면 그 바로 밑에 이제 델라웨어 이제 면세 지역이 있는데 이제 그쪽에 가서 이제 쇼핑을 또 할 수가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제품을 너무 좋아해서 이제 베스트 바이를 갔어요. 가니까 이제 모든 상품들이 다 면세예요. 그러니까 네,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클러스 리프트를 하나 샀거든요. 그게 $599예요. 미국에 판매되는 가격이. 근데 만약에 뉴욕에서 그거를 산 경우에 베스트 바이에서 한 7% 정도의 텍스를 내야 돼요. 그러면은 6, 7, 4, 한 42불 정도라는 거를 세금으로 이렇게 내야 되는데, 델라웨어 가서 쇼핑을 하게 되면 42불을 안 내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뉴욕을 여행 오면 델라웨어를 한번 잠깐 갔다 오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 뉴욕의 델라웨어 쪽에 그 애플 매장이 있는 쪽에 큰 그 쇼핑몰이 있더라고요. 거기 애플 매장을 가니까 거기에 별의별 브랜드의 상품들이 다 있더라고요, 거기. 그러니까 거기 가서 쇼핑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여행 와가지고. 대략 운전을 하면은 여기 뉴욕에서 델라웨어까지는 한 2시간이면 가는 것 같아요. 워싱턴 DC가 한 4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고, 그냥 운전해보니까 뭐 갈만한 것 같아요. 뭐 거리도 뭐 그렇게 썩 나쁘진 않은 거. 서울에서 대전보다 조금 더 내려가겠네요. 대구 대전 중간쯤까지 가는 그런 느낌? 네. 운전이야 뭐 땅이 넓고 그러니까 크루즈 걸어놓고 운전하면 아마 편하게 운전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미국은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캘리포니아에 가면 저런 게 많더라고요. 지금 흰색 사인 보이시죠? 저게 뭐냐면 카풀 라인이라는 건데, 저걸 특히 조심해야 돼요. 제가 캘리포니아 여행할 때는 카풀 라인을 되게 많이 봤는데, 이 동부 쪽을 여행할 때는 이 카풀 라인이 이상하게 안 보이더라고요.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카풀 라인에서 만약 혼자 운전하는데 카풀 라인에 가서 운전을 한다, 걸린다, 그럼 벌금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다 아는 상식이겠지만 이제 운전을 하실 때 점선이 있고 실선이 있어요. 흰색 선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선도 그냥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원래 그러면 안 돼요, 원칙상 한국에서도. 근데 미국은 특히나 이제 실선일 때 이제 차선을 넘어가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경찰한테 걸리면은 무조건 벌금이에요. 예전에 그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거기를 갔었죠. 라스베가스를 갔다가 그랜드 캐니언을 갔어요. 유타주에서 운전을 하는데, 유타를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거기는 진짜 아무도 없어요. 진짜 운전을 해도 주변에 차도 없고. 근데 막 진짜 막 정신줄 놓고 운전을 했는데, 제가 그 공사 중인 사인을 못 봤어요. 공사 중이었고 그 시속 65마일로 운전하는 고속도로였는데, 도로폭이 좁아지면서 공사 중이라는 안내 표시가 있었고, 속도가 갑자기 35마일인가로 갑자기 줄어드는 구간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봤는데 그냥 아무도 없어서 그냥 밟고 갔죠. 65마일로 그냥 계속 밟고 갔는데 거기에 경찰이 딱 숨어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통과하자마자 사이렌이 울리더니 경찰이 차 세우라고 해가지고, 그때 벌금을 제가 거의 속도가 2배 이상 오버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2배에서 3배였을 거야 아마. 그래서 벌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한 $500,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약 400에서 한 $500 정도 청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거는 들은 이야기인데,
미국을 여행 와서 벌금이 나오면 그건 무조건 내고 출국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비행기 스케줄이 있는데 공항에 가서 벌금 안 낸 내역이 있으면 출국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다음에 입국할 때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미국은 특히나 이제 출입국 하는 게 되게 좀 힘들어요. 이제 뭐 쉽다고 하면 쉬운데 이스타가 있어서 그냥 쉽게 들어오고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힘들어요. 이게 자칫 뭔가 꼬여버리면 네, 정말 이제 미국 출입국이 되게 힘드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는. 그래서 벌금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제 청구가 되면 꼭 납부를 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게 다음에 미국 올 일이 없을 한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요즘 보면은 뭐 학생들이 뭐 학생 비자로 들어와서 공부 안 하고 뭐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일을 하는 건 뭐 몰래 일을 하는 거는 뭐 그거는 뭐 그런 거 융통성 있게 하는 건데 뭐 사업을 하거나 뭐 그런 첫 단추가 잘못 껴지면 이게 계속 이게 단추가 꼬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권장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아무튼 미국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비자를 얻거나 아니면 이스타로 오시면 되는데 이제 이스타 같은 경우에는 체류가 최대 60일까지 가능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입국을 할 때 이스타로 한번 입국을 했었고요. 최대 체류를 그때 한 80몇주를 했었어요. 근데 이스타는 제가 말씀드리는 정보는 100% 정확한 정보는 아니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스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기가 비자를 꼭 얻어야 되는 사람인데 이스타를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미국을 자주 왔다 갔다 하거나 아무튼 그러면 이제 출입국 그 미국 대사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에서는 안 좋게 봐요. 왜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얘가 비자를 얻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신분 변경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케이스들이 너무 많으니까 불법 체류자도 많고 그러니까 이스타로 너무 남용해서 들어오면 얘가 혹시나 우리나라에 영주권을 얻으려고 하나 뭐 아니면 불법 체류를 하고 하나 뭐 그런 의심을 또 할 수도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비자 전문가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100%는 아니고요. 아무튼 좀 조심하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톨게이트를 도착을 했는데 요금을 좀 내야 되거든요. 제가 이게 방송 촬영하다가 이게 톨게이트를 잘못 들어왔어요. 캐시 내는 데를 들어가야 됐는데 그 언캐시에 들어가가지고 이거는 어쩔 수 없고 이거는 이것도 분명히 벌금일 텐데 렌터카 업체에서 아마 청구를 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정신을 제가 잠깐 놓고 있어가지고 아무튼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분명히 사인을 잘 보고 뭐 운전할 때 이제 표지판을 보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요. 그런 뭐 중요한 사인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뭐 카풀 라인이라든지 뭐 그런 사인들을 보면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미국은 벌금이 어마무지해요. 주차도 그래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스트리트 파킹을 만약에 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시간이 경과되면 얘네는 진짜 운이 진짜 좋으면 딱지가 안 끊길 수가 있겠죠. 만약 딱지 끊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주차했는데 오버된 타임에 안 왔다 그러면 진짜 운이 좋은 거고 근데 그거를 바라시면 안 되고 얘네는 얄짤 없어요. 진짜 1분이 초과돼도 무조건 티켓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비버리 힐즈에서 잠깐 2시간 주차를 했는데 한 1분인가 2분이 초과됐는데 경찰이 티켓을 끊고 있더라고요. 봐달라고 내가 지금 딱 도착했잖아요. 절대 그런 거 없다고. 아무튼 그러고 티켓을 제가 주차 파킹 퍼밋 티켓이 아마 거의 정확한 가격이 한 $3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30에서 $40 정도. 아무튼 여행을 하는데 부담되는 비용이니까 스트리트 파킹 하면 보통 $2 정도를 내거든요. $2 뭐 1시간에 $2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 시간은 이제 알람을 세팅을 해놓고 이제 정확한 시간에 가시는 게 그럼 딱지를 안 끊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아무튼 조심하셔야 돼요. 미국은 그런
규율이 엄격하기 때문에 경찰의 또 그 권위가 또 되게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는 아마 톨비를 안 내서 뭐 그렇게 큰 벌금을 청구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톨비 같은 경우에는 아직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벌금을 내겠네요. 어쩔 수가 없죠. 방송에 집중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은 이제 좀 여행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참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행하기 참 좋고, 그리고 쇼핑할 것도 많고 참 볼 것도 많고 참 좋은, 살기도 좋은 나라 같아요. 사람들도 되게 좀 좋아 보이고 살아가는 모습들, 특히나 이제 한인분들을 이제 많이 만나는데 이제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뭐 좀 잘 사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 뵈는데 힘드신 분들은 힘드시겠죠. 근데 이제 정착하시고 시민권 얻고 이제 뭐 영주권 얻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들 잘 사시더라고요.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봤는데 한국처럼 이제 그 근무 시간에 얽매여서 이제 뭐 야근하거나 뭐 그런 건 없고 무조건 저녁 시간에 퇴근해서 이제 가족들하고 저녁 먹는 게 일상인 것 같아 보였고요. 그런 것들이 되게 부러워서 이제 미국으로 오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자식은 꼭 이제 미국에 좀 낳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그 요즘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저도 젊지만 이제 저희 또래 이제 사람들이 이민도 많이 가고 워낙 살기가 힘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미국은 진짜 한번 여행을 와볼만 한 것 같고, 네,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날씨가 좀 흐린데요. 지금 오늘이 이제 뉴욕이 9월달 이제 9월 말이죠. 날씨가 이제 밤낮 일교차가 되게 크더라고요. 이런 날 햇빛이 없는 날 같은 게 되게 춥고요, 날씨가. 햇빛이 있는 날은 낮에는 진짜 덥고, 햇빛이 있으면 진짜 덥고, 밤에는 좀 쌀쌀한 게 아니라 추워요. 요즘은 9월 중순쯤에 왔는데 그때는 밤에 이제 쌀쌀하네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날씨가 많이 춥더라고요, 밤 되니까. 아무튼 옷은 이제 좀 조촐하게 챙겨 오시는 게 좋을 거고, 여행을 하실 거면. 맨하탄을 만약에 가시면은 제가 숙소를 하나 추천을 해드리면 하이 호스텔이라고 있어요. 인터내셔널 호스텔인데 거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 하이 호스텔은 제가 가보니까 좀 액티비티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걸 리셉션 데스크에서 거기 이제 사인을 하게 돼 있어요. 뭐 오늘은 무슨 행사를 하고 내일은 무슨 행사를 한다. 그 뭐 행사들을 보니까 뭐 클럽 같이 가는 거, 뭐 마술쇼 같이 보러 가는 거, 뭐 영화 같이 보기, 뭐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하는데 보니까 이제 어떤 업체랑 약간 그 커넥션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약간 그게 좀 불만족이긴 했어요. 거기를 갔을 때 걔네들이 그 마술쇼라고 해가지고 데리고 갔는데 이제 술이랑 이런 것들을 시킬 수밖에 없는 환경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끝나고 이제 클럽을 갔는데도 이제 클럽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걔네들이 이제 알고 있는 데를 데리고 가는 것 같아요. 우리 그 묻지마 관광 그런 것처럼 약간. 근데 단 이제 그거는 안 좋은 점인데, 아니 근데 그냥 거기 가서 즐기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거기 좋은 점은 이제 여러 나라의 국가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 만났을 때는 되게 어색한데 이제 뭐 만나가지고 뭐 서로 이제 뭐 이야기를 조금 하다 보면 금방 친해지더라고요. 또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여자들이 좀 적긴 한데 이제 남자분들이 좀 많긴 하죠. 근데 이제 여자분들도 뭐 좀 용기를 내서 좀 같이 어울리시면 재밌는 여행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외국 여자분들은 그런 거에 거리낌이 좀 많이 없는, 요즘 한국 여자분들도 그런 것 같긴 해요. 좀 거리낌 없이 이제 혼자 여행도 많이 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하이 호스텔을 한번 꼭 가보세요. 거기는 숙소도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화장실도 되게 깨끗하고 샤워 시설도 정말 잘 돼 있고, 그리고 숙소 내부도 정말 깔끔하고, 그리고 내부 시설도 정말 잘 돼 있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이용하기가 정말 좋은 것 같고, 위치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게 업타운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센트럴파크 왼쪽에 있는데, 센트럴파크 좀 위쪽. 근데 위치상 나쁘지가 않아요. 지하철도 가까워가지고 지하철 타면은 뭐 한 15분이면은 타임스퀘어로 바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맨하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하철이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이게 맨하탄을 벗어나면 그게 문제지. 그래서 이제 숙소는 하이호스텔을 좀 추천을 드리고, 이제 하이호스텔을 머무시면서 뭐 센트럴파크도 가서 뭐 좀 네, 구경도 하고, 구경할 거 정말 많습니다. 뉴욕은 가보면 아시겠지만 뉴욕은 정말 많고, 뉴저지도 차를 가지고 이동을 하면 쇼핑할 것도 많고 구경할 것도 많죠. 뭐 보스턴, 워싱턴 DC 뭐 갈만한, 차를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곳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좀 시간이 되면 다음 시간에는 제가 렌트를 했는데요, 요거 렌트를 좀 싸게 하는 방법이랑 렌트할 때 좀 유의사항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네.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방송이 아직 많이 서툴러요. 이제 많은 방송을 해보지는 않아서. 근데 앞으로 이제 좀 여행을 하고,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일상을 겪으면서 좀 좋은 정보들은 좀 최대한 방송을 통해서 좀 많은 분들이 공유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